북미종전협정 기존 보수 해체와 건강한 보수의 탄생. 안녕하세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북미종전협정의 가시화는 단순한 대외 외교 이벤트를 넘어섭니다. 이는 해방 이후 80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지탱해온 냉전적 반공주의와 무조건적인 대미 일변도 외교, 그리고 이승만 건국 영웅화 서사라는 핵심 이념 구조의 근본적인 해체와 재편을 의미합니다. 과거 분단과 적대적 대립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구시대 정치 담론이 종전협정이라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 앞에서 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인과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80년 안보와 이념 카르텔의 존립 기반 상실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 진영 일각은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철저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 절대론을 체제, 수호의 유일한 가치로 절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평화협정은 이러한 존립 근거를 제도적이고 논리적으로 무력화합니다. 먼저 색깔론과 적대적 낙인 정치의 제도적 소멸입니다. 북미 간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상호 주권을 승인하는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국제법상 완전한 교전 상대방이자 주권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부 비판 세력이나 진보적 정책을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라는 이념적 낙인으로 억압하던 전통적 색깔론은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체제의 구조적 재검토입니다. 북한을 불법적으로 영토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로만 규정해온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안보 위기를 국내 정치 통제에 동원하던 공안 담론은 근본적인 법리적 수정과 존립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대미 일변도 외교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국을 절대적으로 추종해야 안보를 지킨다는 맹목적 친미 담론은 미국 스스로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공존을 선택하는 순간 외교적 자가당착과 방향 상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건국 영웅화 서사의 한계와 붕괴입니다. 북미 종전협정은 4.19 혁명으로 헌정사적 심판을 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무결점 복원하려던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수정주의 시도에도 명확한 한계를 긋습니다. 먼저 분단 정통성 서사의 파산입니다. 보수 일각은 이승만이 분단을 감수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공산화를 저지하고 체제를 세웠다는 분단 영웅 서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대적 전쟁 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정착은 분단 고착화를 건국의 절대적 정통성으로 미화하던 역사관의 설득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다음은 헌법 가치와 국가폭력 사료의 실증적 검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 4.3 사건 및 보도연맹 사건 등은 사법부 판결과 정부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규명되었습니다. 헌정 질서 유린과 하와이 망명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은폐한 채 시도되는 일방적 영웅화는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 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환경에서의 프레임 전환 시도와 그 한계입니다. 전통적인 반공 및 친미 프레임이 힘을 잃게 되면 기득권 방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담론 전환이 시도될 것입니다. 우선 위장 평화론을 통한 안보 불안의 자극입니다. 비핵화 검증의 복잡성과 절차적 문제를 빌미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위장 평화라는 프레임을 가동해 전통적 지지층의 불안 심리를 결집하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냉전과 대중국 견제로의 전선 이전입니다. 대북 적대 담론의 설득력이 약화되면 미중 패권 갈등을 활용해 자유민주주의 해양 동맹인 한미일 연대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외 적대 구도를 설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지향하는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과거의 적대감과 공포를 재생산하는 구태 정치는 합리적 유권자와 미래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주권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낡은 냉전 기득권의 해체와 합리적 보수의 태동입니다.
4.19 혁명부터 6월 항쟁, 그리고 현대의 성숙한 시민행동에 이르기까지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념 갈등을 이용한 정치는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장기적 번영보다 진영의 기득권을 위해 과거의 비극과 낡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남용해온 정치 세력은 평화체제라는 시대적 흐름과 주권자의 엄정한 판단 앞에서 결국 정치적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본래적 사명과 합리적, 개혁적 보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수주의의 원류와 본래적 역할입니다. 근대 보수주의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가 제시했듯 진정한 보수의 사명은 기득권의 맹목적 보존이 아니라 공동체가 축적해온 소중한 가치와 제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신이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보수의 본래적 정체성입니다. 반면 한국 구시대의 보수의 왜곡은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기득권 보수는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 대신 분단과 적대감을 독점적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독재자를 무비판적으로 영웅화하고 자국민 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의 과오조차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인간 존엄성을 스스로 배신한 행태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 및 개혁적 보수가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헌법적 법치주의 수호입니다. 독재나 초법적 권력 남용을 거부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타협 없이 수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재벌 특혜나 불공정 거래 등 반시장적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덕적 염치와 사회적 연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고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실용적 국익 외교입니다. 맹목적인 이념 종속이나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히 국가의 안위와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